안녕하십니까? 편안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하게 느껴져 미리 포기하시곤 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또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한 대 있고요. 개인연금과 보험 해지 환급금을 모두 합하니 약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은행 대출이 1억 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기초연금을 문의한다면 아마 담당자는 서류를 보기도 전에 어르신은 해당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부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국가의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약 7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라는 말을 듣고 나는 집도 있고 약간의 예금도 있으니 당연히 상위 30%에 속할 거야 라며 지레짐작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선, 즉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되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더라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부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며 월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상당한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약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42, 6%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받는 월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이자소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월 4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3년 만기 적금으로 이자를 180만 원 받았다면 이를 36개월로 나눈 월 5만 원에서 4만 원을 공제한 단돈만 원만히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연금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훈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안타깝게도 공제 없이 100%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혹시나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늦춰받거나 당겨받는 연기연금이나 조기연금을 고민하신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받으셨어야 할 정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무료임 차소득입니다. 이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즉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실 경우 마치 월세를 내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집에 공짜로 사는 것도 주거비 절약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 그 가치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 6억 원은 실제 시세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거주하시면 월 39만 원, 10억 원 주택이라면 월 65만 원의 가상소득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월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의 총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줍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바로 보험 해지환급금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 만기 시 돌려받는 돈이 있는 거의 모든 보험이 포함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잡히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뺀 금액을 더하고 여기에 은행 대출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부채를 빼줍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은 순 재산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즉, 내 재산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발생하는 연 4%의 이자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연금 수령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전체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면 재산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증여한 재산은 바로 내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자연적 소비 금액만큼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길게는 10년 이상 기타증 여재산으로 남아 여전히 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이 재산이 온전히 내 계산에서 사라지려면 약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부의 사례로 돌아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의 월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약 102만 원, 국민연금 72만 원, 예금이자 12만 7천 원을 더해 소득평가액은 총 186만 9천 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집의 시가표준액을 약 6억 5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자동차 1,500만 원을 더하면 일반 재산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5억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금융재산은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6억 1천만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빼면 순재산은 5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득평가액 186만 9천 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70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인정액은 356만 9천 원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2025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 356만 9천 원은 기준액보다 아슬아슬하게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억 자산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도의 복잡한 계산식을 통과하자 기적처럼 수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림짐작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하게 느껴져 미리 포기하시고 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또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한 대 있고요. 개인연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을 모두 합하니 약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은행 대출이 1억 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기초연금을 문의한다면 아마 담당자는 서류를 보기도 전에 어르신은 해당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부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국가의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약 7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라는 말을 듣고 나는 집도 있고 약간의 예금도 있으니 당연히 상위 30%에 속할 거야 라며 지레짐작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선, 즉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되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더라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부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며 월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상당한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약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6%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받는 월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이자소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월 4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3년 만기 적금으로 이자를 180만 원 받았다면 이를 36개월로 나눈 월 5만 원에서 4만 원을 공제한 단돈만 원만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연금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훈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안타깝게도 공제 없이 100%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혹시나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늦춰받거나 당겨받는 연기연금이나 조기연금을 고민하신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받으셨어야 할 정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무료임 차소득입니다. 이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즉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실 경우 마치 월세를 내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집에 공짜로 사는 것도 주거비 절약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 그 가치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 6억 원은 실제 시세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거주하시면 월 39만 원, 10억 원 주택이라면 월 65만 원의 가상소득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월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의 총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줍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바로 보험 해지환급금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 만기 시 돌려받는 돈이 있는 거의 모든 보험이 포함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잡히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뺀 금액을 더하고 여기에 은행 대출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부채를 빼줍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은 순 재산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즉, 내 재산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발생하는 연 4%의 이자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연금 수령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전체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면 재산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증여한 재산은 바로 내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자연적 소비 금액만큼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길게는 10년 이상 기타 증여재산으로 남아 여전히 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이 재산이 온전히 내 계산에서 사라지려면 약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부의 사례로 돌아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의 월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약 102만 원, 국민연금 72만 원, 예금이자 12만 7천 원을 더해 소득평가액은 총 186만 9천 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집의 시가표준액을 약 6억 5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자동차 1,500만 원을 더하면 일반 재산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5억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금융재산은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6억 1천만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빼면 순재산은 5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월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득평가액 186만 9천 원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170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356만 9천 원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2025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 356만 9천 원은 기준액보다 아슬아슬하게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억 자산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도의 복잡한 계산식을 통과하자 기적처럼 수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림짐작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하게 느껴져 미리 포기하시고 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또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한 대 있고요. 개인연금과 보험 해지 환급금을 모두 합하니 약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은행 대출이 1억 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기초연금을 문의한다면 아마 담당자는 서류를 보기도 전에 어르신은 해당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부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국가의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약 7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라는 말을 듣고 나는 집도 있고 약간의 예금도 있으니 당연히 상위 30%에 속할 거야 라며 지레짐작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선, 즉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되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더라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부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며 월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상당한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약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42, 6%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받는 월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이자소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월 4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3년 만기 적금으로 이자를 180만 원 받았다면 이를 36개월로 나눈 월 5만 원에서 4만 원을 공제한 단돈만 원만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연금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훈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안타깝게도 공제 없이 100%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혹시나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늦춰받거나 당겨받는 연기연금이나 조기연금을 고민하신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받으셨어야 할 정상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무료임 차소득입니다. 이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즉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실 경우 마치 월세를 내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집에 공짜로 사는 것도 주거비 절약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 그 가치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 6억 원은 실제 시세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거주하시면 월 39만 원, 10억 원 주택이라면 월 65만 원의 가상소득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월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의 총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줍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바로 보험 해지 환급금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 만기 시 돌려받는 돈이 있는 거의 모든 보험이 포함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잡히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뺀 금액을 더하고 여기에 은행 대출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부채를 빼줍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은 순 재산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즉, 내 재산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발생하는 연 4%의 이자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연금 수령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전체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면 재산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증여한 재산은 바로 내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자연적 소비 금액만큼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길게는 10년 이상 기타 증여재산으로 남아 여전히 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이 재산이 온전히 내 계산에서 사라지려면 약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부의 사례로 돌아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의 월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약 102만 원, 국민연금 72만 원, 예금이자 12만 7천 원을 더해 소득평가액은 총 186만 9천 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집의 시가표준액을 약 6억 5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자동차 1,500만 원을 더하면 일반 재산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5억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금융재산은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6억 1천만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빼면 순재산은 5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월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득평가액 186만 9천 원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170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356만 9천 원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2025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 356만 9천 원은 기준액보다 아슬아슬하게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억 자산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도의 복잡한 계산식을 통과하자 기적처럼 수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림짐작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하게 느껴져 미리 포기하시고 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또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한 대 있고요. 개인연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을 모두 합하니 약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은행 대출이 1억 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기초연금을 문의한다면 아마 담당자는 서류를 보기도 전에 어르신은 해당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부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국가의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약 7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라는 말을 듣고 나는 집도 있고 약간의 예금도 있으니 당연히 상위 30%에 속할 거야 라며 지레짐작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선, 즉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되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더라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부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며 월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상당한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약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6%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받는 월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이자소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월 4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3년 만기 적금으로 이자를 180만 원 받았다면 이를 36개월로 나눈 월 5만 원에서 4만 원을 공제한 단돈만 원만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연금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훈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안타깝게도 공제 없이 100%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혹시나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늦춰받거나 당겨받는 연기연금이나 조기연금을 고민하신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는 원래 받으셨어야 할 정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무료임차 소득입니다. 이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즉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실 경우 마치 월세를 내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집에 공짜로 사는 것도 주거비 절약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 그 가치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 6억 원은 실제 시세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거주하시면 월 39만 원, 10억 원 주택이라면 월 65만 원의 가상소득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월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을 말하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의 총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줍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계산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바로 보험 해지환급금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 만기 시 돌려받는 돈이 있는 거의 모든 보험이 포함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잡히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뺀 금액을 더하고 여기에 은행 대출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부채를 빼줍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은 순 재산액의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즉, 내 재산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발생하는 연 4%의 이자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연금 수령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전체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계시면 재산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증여한 재산은 바로 내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자연적 소비 금액만큼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길게는 10년 이상 기타 증여재산으로 남아 여전히 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이 재산이 온전히 내 계산에서 사라지려면 약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부의 사례로 돌아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의 월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약 102만 원, 국민연금 72만 원, 예금이자 12만 7천 원을 더해 소득평가액은 총 186만 9천 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집의 시가표준액을 약 6억 5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자동차 1,500만 원을 더하면 일반 재산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5억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금융재산은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6억 1천만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빼면 순재산은 5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월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득평가액 186만 9천 원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170만 원을 더하면 이 부부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356만 9천 원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2025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 356만 9천 원은 기준액보다 아슬아슬하게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억 자산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도의 복잡한 계산식을 통과하자 기적처럼 수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림짐작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하게 느껴져 미리 포기하시고 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또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시가 1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도 한 대 있고요. 개인연금과 보험 해지 환급금을 모두 합하니
약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은행 대출이 1억 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민센터에 찾아가 기초연금을 문의한다면 아마 담당자는 서류를 보기도 전에 어르신은 해당 안 되십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국가의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약 7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라는 말을 듣고 나는 집도 있고 약간의 예금도 있으니 당연히 상위 30%에 속할 거야 라며 지레짐작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인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선, 즉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되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더라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부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며 월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상당한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30%를 또 뺀 약 61만 6천 원만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42, 6%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받는 월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이자소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월 4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3년 만기 적금으로 이자를 180만 원 받았다면 이를 36개월로 나눈 월 5만 원에서 4만 원을 공제한 단돈만 원만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연금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훈급여 등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안타깝게도
공제 없이 100%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혹시나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늦춰받거나 당겨받는 연기연금이나 조기연금을 고민하신다.